공격명 선생 비각에 왔습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제 금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금산 안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고요. 큰 전투가. 근데 이제 왜군이 여기에 한 주둔한 기간이 한 세 달 가까이 주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주둔하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의병들이나 이제 관군들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전투가 있었고, 요 금산 관하 주변에서 이루어진 전투는 큰 게 이제 기록에 세 번 있고, 아까 있었던 그 첫 번째 전투, 그리고 이제 이따가 가볼 저 이치 전투, 그리고 이제 금산은 아니지만 웅치 전투라는 게 또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금산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전투의 첫 번째 전투를 지휘했던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우선 이제 금산은 우리 대동여지도에 보면은요, 대동여지도, 이 대동여지도에 동그라미 하나짜리는 이제 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지도가 제작된 것은 물론 이제 1800년대지만 기록에 모두 금산성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성과 관련된 유적들은 금산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름하여 금산성인 것 같고, 왜군이 접수한 이후에 이제 관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진지 같은 걸 구축해 가지고 이런 이제 방어형으로 좀 임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 이렇게 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산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의 전투는 지금 이제 이곳이 여기 설명해 있는 것처럼 저 앞 들판에서 이제 가까운 산기슭에 이렇게 배각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제 누운벌, 이 동네 말로 누운벌, 뭐 눈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눕다, 누울 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금산이 이제 들판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헌은 여기가 아니고요. 2차 전투는 이제 좀 더 북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긴도 기록에 연곤평이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금산이 이제 우선 재밌어요. 한쪽은 강으로 돼 있고요. 주변은 전부 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 지역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희원 선생님께 이런 이제 전형적인 침식 분지는 아니잖아요, 금산이. 근데 이제 이 일대가 다 화강암지대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이런 독특한 지형 구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좀 이제 그런 지형 구조, 분지 형태를 하고 있는 이 화강암지의 특징, 그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지만 어, 분지 형태를 이제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의 특징은 음, 일단 주변 기반함이 음, 변성함, 즉 편마함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음, 가운데 금산 이제 일대 지역을 음, 덮고 있었던 기반함인 그 화강암은 음, 이후 이 하천에 의해서 침식을 받게 돼서 걷어지고, 현재 주변 지역은 산지고 이 화강암 지역은 평지로 남은 그런 분지 형태의 이제 지형이 그렇죠. 나타납니다. 또한 한 분지 내에서의 그 흐르던 강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 형태를 지니고 있는 지형의 오케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양상으로 아주 전형적인 분지 형태, 산간 분지 형태를 이제 하고 있어서 일종의 오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질 구조상으로는 완벽한 침식 분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여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산이 어딨냐? 서대산이 안 보이네요. 서대산이 이제 우리 충남 최고봉인데, 서대산은 사실은 그 화강암산입니다. 화강암산. 또 대둔산도 화강암산이죠. 주변이 화강암지대로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하지만 또 재밌는 점은 이 진산 일대 북쪽은 또 전형적인 고생대 퇴저강, 이제 옥천 누춘군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형태상으로는
분지 형태를 전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은 산지나 강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고 내부에서는 평야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지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경명 선생은 바로 이제 금산성을 앞에 두고 이 누운벌이라는 데 이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한 7,000명, 여기 안내문엔 6,000명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병사를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부대의 이제 부장격이었던 안국후지, 이 왜군 장수가 전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경명 부대는 이 부대하고 맞닥뜨리지 않은 걸 보면 장수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얘들이 여기로 공격을 나갔을 때 여기를 후방을 치는 이런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전투에 졌죠. 져서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냥 이제 전멸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때부터 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총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무기인지를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전투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고, 또 이제 그 의병들이 이제 전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패배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맞닥뜨려 싸울 만하다, 전력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또 되게 많은 의병들이 그 뒤에 막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을 들은 의병들이 모이게 되는 또 그런 계기도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경명이란 분은 정식 관료 출신인데요. 관료 출신. 그래서 이제 당쟁에 밀려가지고, 여기 설명에 따르면 당쟁에 밀려서 이제 관직을 버리고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여기로 올라오게 되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사에 있지 않은 또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금산은 전라도였는데 그런 어떤 지역의 특성 이런 거하고도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또 이수영 선생 한번 모셔볼까요? 이런 전라도 의병들이 이제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게 됐던. 네, 우선 그 방금 이야기했던 고경명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인이었었는데요. 그 잔대 상대당 쪽이 있었어요. 그 동인이라고 하는 상대당이 있었는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좀 이전이죠. 이전에 그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열이 배난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반란이 있었어요. 그 반역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관직에서 거의 그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관직에서 중앙 정계에서 소개받았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라 호남 쪽에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병을 일으키면 우리가 너희들을 사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의병으로 자원하게 돼요. 왜냐면 자신들 조상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정계 진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면을 받아서 이제 한번 다시금 중앙정계 진출해보자, 이제 이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의병에 가담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백성들을 왜군들이 마구 죽였다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인한 막 차라리 뭐 그렇게 죽느니 또 싸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대군이 사실 의병이 7,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굉장한 군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차 금산 전투가 바로 이분의 이제 지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국면을 전환하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럴 수 있겠고. 두 번째 전투가 이제 그 유명한 조원이시죠. 조원도 역시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관직에 나갔던 분이고, 당시에 은퇴해가지고 욕천 여기에 거주하고 계셨었는데, 또 그분도 고향은 옥천이 아니시더라고요. 경기도 김포 그쪽 분이신데, 병사들을 모아서 이제 이분도 굉장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성을 탈환하잖아요. 청주성, 거기 왜군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던 거기를 일단 이제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사기가 막 굉장히 올라 있는 이제 그런 중이었는데 금산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경명 부대가 이제 패전을 하고 한 열흘 정도가 이제 지난 다음에 그때 금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주변에 연락을 해서 연합군을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데 또 참 이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왜군들의 어떤 약점도 알아내고 이랬으면 막 힘을 모아서 그냥 쫓아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국면이 되니까 이제 좀 공을 다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당연히 관군들은 뭐 공을 차지하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원부대가 그런 공동작전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관군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율 이분도 이제 오케이는 했는데 뭐 일설에는 연락이 잘 안 됐다.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하여튼 같은 날 이렇게 못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윤국형이라는 사람인데요. 윤국형. 윤선각이라는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공주 목사였는데 거기서 근왕병들 아까 이제 수영 쌤이 얘기하신 이제 왕을 뭐 구하자 그래서 서울로 이제 처음에 개전 초기에 막 병사들이 몰려 가는데 그때 제일 큰 전투가 용인 전투였더라고요. 그런데 용인 전투는 뭐 엄청난 대군이었대요. 몇만 명, 한 8만 명? 5만이 올랐어요. 5만? 네, 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는데 아주 왜군 1,500명? 얘들한테 박살이 나요. 그래서 조총에 이런 거 우위력 같은 거를 이제 막 좀 막 떨고 있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졌겠죠. 근데 그 패전을 지휘한 장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문책을 당하는 그 삭탈관직을 당하는데 워낙 이제 전쟁이 뭐 위급하니까 나중에 이제 복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순찰사 그런 역할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는데 조원부대가 청주에서 내려오는 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병부대가 흩어져 가지고 1000명이 출발했는데 700명이 금산에 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영규대사 승병들 600명이 이제 합류해서 한 1300명 정도가 바로 이제 금산성 동북쪽 연건평이라는 데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외적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권율부대도 안 왔죠. 또 관군들의 이런 뭐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외장들이 이제 전세를 또 파악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후방부대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고 뒤에를 끊고 이제 협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전멸을 하죠. 1300명이나 되는 그 부대가 이제 전멸을 한 게 2차 금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1차전보다는 이제 뭐 사상자 수가 더 적긴 했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오히려 고경명 전투보다 조원 전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700 의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 그럴까. 조선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또 숨어 있는 게 또 700 의총의 700입니다. 또 우리 수영쌤께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 700 의총.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원의 군대가 영규대사의 그 승병부대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어떤 군대가 있었는데 그 의병부대와 승병부대 연합부대가 그 전부 다 이제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1000명 이상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 사망자가 나왔는데 왜 702총일까 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시에 있었던 승병들은 이제 세지 않았던 거죠. 이제 죽었던 의병의 숫자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702총이 된 것이고 승병들의 노력은 이제 기억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조선 사회가 그 숭유역불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숭상하고 그 의견 억압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승병들의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차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생각해볼 수 있는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싸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긴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런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금산전투를 2차전까지 얘기하는데 또 기록에 보면 3차전이 있었더라고요. 3차전. 3차전은 바로 이제 이 웅치전투에 참여했던 장수 중에 변흥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변흥정. 이분 원래 조원부대에 이제 합류하려고 했었는데 이 웅치에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를 못하고 이제 치료가 안 돼서 고경명 전투가 있었던 뒤에 한 20일 정도, 8월 말 때입니다. 2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의리를 지킨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산으로 이제 올라와서 또 여기서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뭐 중과부적 숫자가 일단 적어서 역시 이제 전멸을 하고 이제 맙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전투가 금산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전이에요. 왜냐하면 고경명 부대 덕분에 이 전투가 승리를 합니다. 이치 전투가. 이따가 가볼 이치 전투가.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졌거든요. 웅치 전투는 아주 처절하게 집니다. 이 웅치는 이제 바로 여기 진안에서부터 전주를 넘어가는 그 마지막 고개고요. 이것만 넣으면 바로 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국부치 얘가 이렇게 해서 용담으로 해가지고 진안으로 해서 이경로를 따라서 이걸 넘어가는데,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뿐이 없어요. 이치하고 웅치. 그래서 두 군데를 배치했는데 여기 이제 권율부대가 있었고요. 근데 이 웅치 전투에서 의병과 관군 연합군이 무려 이제 3차 방어선을 산 아래부터 산 정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 깨지고 말아요, 방어선이. 그래서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전주성 심리 앞까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하나가 심리니까 여기 근처까지 갔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들이 군대를 돌려요. 전주성을 공격 안 하고. 그게 바로 고경명 부대 때문입니다. 고경명 부대가 공격하고 있다는 이제 소식을 얘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얘들이 전주성 코앞에서 군대를 돌려서 되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날 여기도 똑같이 공격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권율의 이런 뭐 뛰어난 전략 등등해서 여기서는 뭐 낙승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똑같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고경명 부대가 본진을 공격한다 소식이 전해지니까 왜군이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이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승리의 경험이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놈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뭐 3대 대첩 여러 가지로 뭐 한산도, 행주 그 두 개는 꼭 넣죠. 근데 뭐 진주성을 넣나요? 근데 이 이치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이치를. 왜냐하면 의병부대, 곽재우 부대가 이긴 거라든가 이런 걸 빼고는 정규군이 이긴 사실 첫 번째 전투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 조총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요. 그런 거를 바로 우리 고경명 부대가 이제 했다. 큰 도움을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금산을 상징하는 임진왜란 전투, 그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조헌 이제 이분이다 이렇게 조헌이 아니고 고경명 이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